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거 때 우리가 굉장히 치열하게 서로 선거 운동을 했고, 지금 야당이 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지금도 비판을 할 거는 또 비판을 하고 있지만, 여든 야든 간에 지금 정부가 좀 성공한 정부가 되고, 그래야만이 나라가 또 국민이 행복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도 이재명 대통령은 좀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를 마음으로 바라고 있다는 점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야당으로서 비판할 거는 비판하겠지만, 또 소통하고 협치하면서 협력할 거는 적극 협력해서 국가가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우리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제언을 하신 것 같고, 저도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49.4%의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을 했는데, 50.6%의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서 통합과 협치로 나아가기 위한 야당의 그 고언을 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인사 문제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대통령께서 총리 후보자를 선택한 사유에는 아마 여러 가지 상황과 그 능력,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언론에 나오는 사항만 보더라도 지금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사실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소상하게 파악하고 계시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김민석 후보자가 청문회를 임하는 그 자세와 태도 부분은 대통령께서 분명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총리 후보자는 청문회도 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정부 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또 정부 부처의 차관을 대동하고 행사를 나가고 이런 일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총리가 다 되었다라고 국민들은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 대상자가 청문회에 필요한 자료 제출은 하지 않고 청문위원을 조롱하고 비아냥대는 글을 또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에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역대 어떤 총리 후보자가 이런 식으로 행동했는지 제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혹시 국회 청문회와 인준 절차를 대놓고 무시하고 능멸하는 오만한 행태라고 국민들께 보여질까 심히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이런 분이 앞으로 총리가 된다면 행정부에서, 정부에서 국회를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 또 여야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좀 심사숙고를 하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아마도 대통령님께 진언을 하는 그룹에서는 정권 초반에 첫 인사부터 이렇게 밀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말씀하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회를 이렇게 우습게 아는 분이 총리가 되었을 경우에 그것이 과연 이재명 정부의 성공, 또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에 얼마나 도움이 될런지,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병기 또 원내대표님 앞에 계시는데, 그 청문회 정인 채택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지 또 김문수 후보라든지 한덕수 전 총리를 포함시키자 하는 또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것은 청문회 정인 채택 과정을 좀 희화화시키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니까 여당으로서 충분히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지만,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행정부의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조금 더 진지한 자세로 대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두 번째 문제는 원구성 문제입니다. 우리 의회 민주주의 정치를 복원을 바라는 것은 여야가 아마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오랜 국회 관행상 원내의 교섭단체 순서대로 제1당이 국회의장직을 맡고
이 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맡음으로써 원내에서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원리를 실천해 왔던 것이 오랜 국회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점하다 보니까 중간에 많이 지금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구성 문제는 사실 국회 교섭단체끼리 서로 상의하면 될 일이지 굳이 대통령께 이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의 국회의원 구성 자체는 우리 대통령께서 당 대표 하실 때 그때 세팅이 되어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숨결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이런 부분은 결자해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봐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법사위 그 다음에 운영이 이런 전부 독식을 했는데 그때 명분은 윤석열 정부가 타겟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없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있을 뿐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하고 있다는 그런 아주 강력한 현실 앞에서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정치 복원, 국민 통합, 진정한 의미에서 할 수 있도록 좀 지혜를 좀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치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 좀 전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먹고 사는 경제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경제를 살리려고 하면 기업이 제대로 기업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 단순한 돈풀기라든지 미봉책으로는 구조적인 현재의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는 게 경제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기업이라든지 심지어는 중산층마저도 집 한 채 있으면 상속세를 굉장히 많이 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기업의 투자 마인드를 옥죄는 법안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주 52시간제 근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업종을 불문하고 소상공인까지도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그런 제도 개선을 위해서 대통령께서도 당연히 지혜를 짜주시겠지만 여야 간의 머리를 맞대고 협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빚의 굴레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해 보니까 일부 그런 부분 연체된 부분에 대해서 탕감하는 내용이 있던데 7년이나 연체하고 있는 부분보다 성실하게 갚아나가는 노력 때문에 더 힘든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 대통령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우리가 고민을 해야만이 정말 민생이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인들을 필두로 해서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 부동산 소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국민보다도 세금을 안 내고 규제가 또 덜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국민들은 실소유를 하기 위한 주택 구입에도 역차별이 사실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당에서는 그런 법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부의 당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님 형사재판과 관련해서 혹여나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는 법안들 추진되는 데 대해서는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법안 추진을 잠시 보류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사법체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이런 지적이 남아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혜롭게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 비대위원장과 제가 대통령께 드린 말씀은 이게 비판을 위한 비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성공한 정부,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고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입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대통령께서 국정 동반자로서의 야당의 역할 이해를 해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귀담아 들어주신다면 우리도 기탄 없이 시중의 민심을 전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 협조한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공식